안녕하세요. 5주차 학습 주제는 기본 입력 함수인 input 함수입니다. 제공된 PDF 강의 노트를 함께 준비해서 강의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째 학습한 내용을 잠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차 학습 주제는 기본 출력 함수인 프린트 함수였는데요. 프린트 함수에서 변수, 따옴표, 특수문자, 컴마, 구분 문자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문자열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리고 몇 가지 응용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프린트 함수를 익히고 실습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번 주차 학습 주제는 파이썬의 기본 입력 함수인 input 함수입니다. 지난 주차에 학습한 기본 출력 함수인 프린트 함수와 대응되는 함수인데요. 먼저 input 함수의 기본 사용법과 입력 안내 메시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간단한 예제들을 소개한 다음에 정수값과 실수값을 표준 입력 장치인 키보드로부터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생활의 응용 문제를 통해서 input 함수의 사용법을 익히고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응용 문제 해결에 있어서 컴퓨팅 사고의 문제 해결 절차에 기반하여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따라서 5주차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5주차를 학습한 후에는 여러분은 파이썬의 기본 입력 함수인 input 함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고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다양한 유형의 값을 입력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값을 입력받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간단한 응용 문제를 컴퓨팅 사고의 문제 해결 절차에 기반하여 해결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input 함수에 대한 이론과 input 함수를 통해 입력되는 기본 자료형인 문자열 자료뿐만 아니라 input 함수를 이용하여 정수값, 실수값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put 함수는 파이썬에서 지원하는 표준 입력 함수입니다. 표준 입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표준 입력 장치로부터 입력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컴퓨터의 표준 입력 장치는 키보드인데요. 따라서 input 함수를 이용하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값들, 즉 문자나 문자열, 정수, 실수 등의 값들을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input 함수는 사용자의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함수인데요. input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입력란에 커서가 멈춰서 깜빡거리게 됩니다. 즉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때 키보드에서 내용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 키를 누르면 입력이 완료됩니다.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첫 번째 라인의 결과로 이름을 입력하세요의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프린트문의 기본 끝 문자는 new line이므로 문자열을 출력한 후 커서는 새로운 라인인 다음 라인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인에 input 함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커서가 입력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로 깜빡이게 됩니다. 이때 해당 위치에서 키보드로부터 길동을 입력한 후 엔터 키를 누르면
입력한 값이 변수명 name에 저장되게 됩니다. 즉, name이라는 변수를 선언해 키보드로부터 입력한 값을 대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 세 번째 라인에서 name equal 문자열을 출력한 다음에 변수 name에 저장된 값을 출력하라고 지시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name equal 문자열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name 변수명에 저장된 길동이 출력이 된 것입니다. input 함수의 사용 방법은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해 input 함수를 사용하고 키보드로부터 입력한 값은 변수를 선언해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입력한 값이 필요한 곳에서 해당 변수명을 사용합니다. 즉, 변수명을 통해 메모리에 저장된 값을 가져오는 것이죠. 앞에서와 유사한 예제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주소를 입력하세요 라는 안내 문구를 출력한 후에 다음 라인에서 커서가 깜빡이며 입력을 기다립니다. 여기에서 키보드로부터 독도 이사북기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입력한 독도 이사북길이 변수 어드레스에 저장이 됩니다. 그런 다음 소스 코드 세 번째 라인에서와 같이 어드레스 변수명을 사용하면 어드레스에 저장되어 있는 독도 이사북길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유사한 또 다른 예제입니다. How old are you? 라는 안내 문구를 출력한 후에 다음 라인에서 커서가 깜빡이며 입력을 기다립니다. 이때 키보드로부터 20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입력한 값이 변수 age에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소스 코드 세 번째 라인의 출력 결과는 이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input 함수를 사용할 때는 입력을 안내하는 안내 문구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입력 안내 문구가 없으면 현재 입력하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통 여러 데이터들을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입력하는 데이터가 어떠한 데이터 값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내 문구를 출력한 다음에 input 함수에서 입력을 대기할 때 왜 한 줄 아래에서 깜빡이게 될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프린트 함수가 기본적으로 끝 문자를 n, 즉 new 9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프린트문 안에 문자열을 출력한 다음에 커서가 새로운 다음 라인으로 이동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안내 문구와 같은 줄에서 입력을 대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4주차에서 학습한 end 파라미터를 이용해 끝 문자를 없애주면 됩니다. 그러면 안내 메시지와 같은 라인에서 커서가 깜빡이게 되고 이때 이름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면 소스 코드 세 번째 줄의 내용이 실행되어 이와 같이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린트문을 통해 안내 메시지를 출력하는 방법만 있는 것일까요?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파이썬은 input 함수를 통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input 함수가 입력 안내 메시지와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input 함수에서 안내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input 함수 안에 문자열로 입력 안내 메시지를 기입하고 기입한 문자열이 입력 안내 메시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줄의 내용을 이와 같이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요. 즉 입력을 안내하는 메시지와 함께 입력문을 한 줄로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개의 예제를 통해서 input 함수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학번을 입력받아서 입력한 학번을 다음의 출력 결과와 같이 출력되도록 작성하는 예제입니다. 첫 번째 줄은 input 함수를 이용하여 처리하고 두 번째 줄은 print 함수를 이용하여 출력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줄을 해결할 때 학번을 입력하세요라는 문자열은 입력 함수의 입력 안내 메시지로 사용하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키보드로부터 입력한 학번을 저장할 변수명을 정하는 것입니다. 즉 200-12345가 키보드로부터 입력한 학번인데 이를 저장할 변수명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번은 영어로 스튜던트 넘버이니까 이를 줄여서 카멜 표기법을 사용하여 스튜던트 NO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완성된 소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내 문구를 input 함수 안에서 사용하였고, 그리고 입력한 학번은 변수 스튜던트 넘버에 저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200-12345는 변수 스튜던트 넘버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이 3개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컴마로 연결하여 기술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제는 전공을 입력받아서 입력한 전공을 다음 출력 결과와 같이 출력되도록 작성하는 예제입니다. 첫 번째 줄은 input 함수를 이용하여 처리하고 두 번째 줄은 print 함수를 이용하여 출력하면 되겠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입력한 전공을 저장할 변수명을 정해야 하는데요. 전공이 영어로 major이기 때문에 변수명을 major로 한 것입니다. 안내 메시지 다음에 컴퓨터 공학이라고 입력하면 입력한 값이 변수 major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줄에서와 같이 출력을 해줘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컴퓨터 공학이 변수 major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문자열을 나눕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여는 작은 따옴표 하나와 컴퓨터 공학, 그리고 단은 작은 따옴표와 컴마, 정말 멋진 전공 이군요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와 같이 컴마로 연결하여 프린트문을 표현하면 됩니다. 컴퓨터 공학만 변수 메이저로 변환하고 나머지는 문자열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는 따옴표, 컴퓨터 공학, 닫는 따옴표가 모두 붙여서 출력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으로 주어지는 공백 구분 문자를 set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없애주어야 합니다. 완성된 소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 예제는 입력 예시와 출력 예시와 같이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예제입니다. 여기에 있는 예제에서는 입력해야 하는 데이터 값이 여러 개인데요. 즉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키보드로부터 입력해야 하는 값들입니다. 그럼 우선 먼저 입력 부분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죠. 안내 문구에는 안내 문구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What's your name? 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입력해야 하는 값은 이름이고, 두 번째는 Which university student are you? 라고 물었기 때문에 대학명을 입력해야 하고, 세 번째는 What's your major? 라고 했기 때문에 전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의미를 지니는 영어 명칭으로 변수명을 정하여 이름은 name으로 하고
대학은 영어로 university인데 좀 길어서 간단하게 uni로 하고 전공은 major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input 함수 안에 안내 메시지를 문자열로 지정하여 소스 코드를 완성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은 출력 예시와 같이 프린트문을 이용해 출력해 주면 됩니다. 이를 위해 출력 예시를 분석하여 변수에 저장된 값들을 중심으로 문자열을 나누어 봅니다. 김은 변수 네임에, 컴퓨터 사이언스는 변수 메이저에, 대구 캐톨릭 유니버시티는 변수 유니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변수 값에 해당하는 부분은 변수 이름으로 하고 나머지는 문자열로 하여 이와 같이 컴마로 연결하여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를 프린트 함수의 문자열로 사용하여 표현하면 되는 것인데요. 완성된 소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5번째 줄의 프린트 함수에서 set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기본으로 주어지는 공백 구분 문자를 없애주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값을 입력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지금까지는 input 함수를 통해 문자열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만 학습한 것인데요. 즉 input 함수를 통해 입력되는 값의 기본 자료 유형은 문자열입니다. 다음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올해 몇 살이에요? 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온 상태에서 숫자 20을 입력합니다. 20은 변수 age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 2번째 라인에서 태어난 해를 계산합니다. 올해가 2020년이라고 가정하면 나이를 빼고 1을 더하여 태어난 해를 계산한 것인데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맨 마지막 줄에서와 같이 2020-age 플러스 1 수식에서 타입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류 메시지를 해석해 보면 정수와 문자열의 연산은 지원하지 않아 타입 오류가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소스 코드 첫 번째 줄에서 20을 입력하면 두 번째 줄의 계산식에서 age에 대입되는 값이 숫자 20이 아니라 문자열 20인 것입니다. 계산식에서는 숫자나 숫자형 변수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자열이 포함되면 연산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즉 input 함수를 통해서 입력되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모두 문자열, 스트링으로 저장이 됩니다. 즉 입력한 20이 숫자 20이 아니라 문자열 20으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수 age의 자료형을 출력해 보면 문자열이라고 출력이 된 것인데요. 다시 말해 문자열은 계산식에서 사용할 수 없고 따라서 year equal 2020 플러스 문자열 20 플러스 1 문장은 잘못된 수식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자열 20이 아닌 숫자 20으로 입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문자열을 정수 자료형으로 바꾸어주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3주차에서 이에 대해 학습을 했었습니다. 즉 3주차에서 학습한 int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요. 이를 이용해 문자열을 정수 자료형으로 변환해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int 함수를 활용하여 문자열을 정수형 자료형으로 변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이 입력한 문자열 그대로를 변수에 저장하고 사용하는 시점에서
문자열 자료를 정수형 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두 번째 라인에서와 같이 int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열 형태로 들어가 있는 20을 숫자 20으로 형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실행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을 입력하면 계산식이 오류 없이 제대로 수행이 되어 결과가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입력받으면서 바로 문자열을 정수형 값으로 변환시켜 주는 것입니다. 방법은 input 함수를 int 함수 안에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계산식에서 변수 age에 들어가 있는 자료형이 이미 정수형으로 형 변환되어 저장되어 있으므로 형 변환 없이 변수명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앞에서 사용했던 방법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 1과 방법 2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제에서는 두 방법의 차이는 없지만 프로그램 내에서 해당 자료값이 정수형으로 여러 곳에서 사용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이 더 효율적입니다. 다음은 실수값을 입력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값을 입력하는 방법은 정수값을 입력하는 방법과 절차는 동일합니다. 정수값을 입력받기 위해 사용했던 int 함수를 실수값을 처리하는 float 함수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즉, int 함수는 문자열 텍스트를 정수값으로 변환하는 함수이고 float 함수는 문자열 텍스트를 실수값으로 변환하는 함수입니다. 정수는 영어로 인티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에 세 글자만을 따서 int 함수를 만든 것이고 실수는 영어로 floating pointer이기 때문에 앞 5글자를 따 float 함수를 만든 것입니다. 입력받으면서 바로 문자열을 실수형 값으로 변환시켜주는 방법은 함수 이름만 float이고 나머지는 정수형에서와 동일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라인의 실행에서 허리 사이즈를 입력하면 입력한 자료값, 즉 25가 실수형으로 변환되어 변수 인치에 저장이 됩니다. 입력한 25는 정수형 값이지만 실수형으로 형 변환을 하였기 때문에 25.0인 실수형으로 저장이 됩니다. 소스 코드 두 번째 라인에서 인치를 센티미터로 변환하여 변수 센티미터에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서 처리 결과를 출력한 것입니다. 실수형 자료값을 입력받는 예제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실수값을 입력받아서 더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라인에서와 같이 실수형으로 입력받아 입력한 값을 변수 x와 y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라인에서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 수식에 맞춰 결과를 출력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x equal 안내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커서가 깜빡이면서 입력 대기 상태가 됩니다. 커서 위치에서 키보드로부터 10.5라고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누르면 입력한 값이 실수형으로 변환되어 변수 x에 저장됩니다. 그 다음 y equal 안내 메시지가 나타난 후에 20.6이라고 입력한 후에 엔터키를 누르면 입력한 값이 실수형으로 변환되어 변수 y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소스 코드 세 번째 줄의 프린트문이 실행이 됩니다. 프린트문을 분석해 보면
먼저 x값을 출력하고 플러스 기호를 출력한 다음에 y값을 출력하고 등호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x 플러스 y를 계산한 결과값을 출력한 것입니다. 변수명 유치에 변수명에 저장된 값이 출력되고 계산식은 계산식의 결과값이 출력된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의 기본 입력 함수인 input 함수의 기본 사용법과 input 함수를 입력 안내 메시지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input 함수를 이용하여 문자열, 정수형과 실수형의 자료값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input 함수의 사용법을 응용 문제를 통해서 컴퓨팅 사고에 기반한 문제 해결 절차에 기반하여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응용 문제를 파이썬 개발 환경에서 실습을 통해서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이어서 5주차 2차 시 영상의 학습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